네, 첫 번째 큐브는 어떻게입니다. 그간 이혼에 반대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억 원의 위자료와 SK 주식 1조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15년에 이제 혼외자가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최태원 회장이 밝혔었는데요. 그동안의 좀 역사를 저희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태원 회장이 2015년도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냅니다. 네. 바로 이제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본인은 노소영 관장과의 더 이상 혼인을 영위할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의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뒤로 2017년도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액션을 취했던 건데요. 이혼 조정 절차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과 뭐 재산 분할이랄지 어떤 위자료 액수랄지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측에 전달했던 겁니다. 예.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전혀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예. 결국에는 본격적인 이제 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중에 예. 그 과정 중에서도 노소영 관장을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굉장히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바로 맞소송, 저희 법률 용어로는 반소라고 하는데 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예. 위자료도 3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예. 다시 한번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갑자기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 저희가 주제로 갖고 온 건데요.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제 맞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마음이 좀 변한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걸 보면 뭐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뭐 이혼을 하려는 그런 이제 단계는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현재 이제 심경을 이야기했고 예.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그러면 행복을 찾아가라. 그리고 본인은 그동안 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네. 그동안은 상당히 치욕의 시간이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또 이제 지불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맞소송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지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쟁점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뭐 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돈, 쉽게 얘기하면 돈일 텐데요. 쟁점을 좀 저희가 정리해 볼까요? 이제 앞으로 이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겠습니까? 일단 재산 분할을 SK 주식 상당 부분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 액수를 따지면 한 1조 4천억 원 가량 되는데요. 예. 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예. 이 재산이 혼인 이후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예. 그렇다면 돈을 달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반소를 제기한 원고, 반소 원고 지위에 있게 되는데요. 예. 반소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내가 왜 SK의 한 40% 그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40%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예. 그리고 그 재산이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인지 예. 여부를 주장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주장을 내놓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SK가 입었던 어떤 혜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증거로 현출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좀 정리하면 왜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온 건지 그 포인트를 좀 우리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SK 그룹에서 이제 새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이전에 이제 유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SK 이노베이션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화학 쪽 산업을 갖다 보다 더 이제 확장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동통신 지금 현재는 그 SK
텔레콤 예, 예. SKT라고 예. 돼 있죠. 이 이동통신 사업을 SK 그룹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예. 상당히 그룹 전체의 어떤 매출이나 이제 뭐 이익 규모 이런 게 이제 늘어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당시 예. 그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런 시절에 이제 결정이 났고 예. 그런 것들이 분명히 SK 그룹에 기여를 한 게 아니냐,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장인의 은덕을 입어서 SK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주장을 그러니까 노 관장 측에서는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재판부에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이 재산 분할에 굉장히 큰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어떤 금액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재벌가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가? 재판부가 글쎄 이 노 관장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얼마나 또 분할이 될 것인가? 저희가 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면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본인이 주장하는 SK의 노소영 관장이 그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입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SK의 또 뭐 임직원들 그런 노력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평가돼야 될 부분이 있고 예. SK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과연 노소영 관장과 노태우 대통령이 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 이걸 예, 어떻게 예. 객관적으로 이제 드러낼 것인가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증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위자료 부분 관련해서도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위자료는 상당액이 인정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청구한 금액 3억 자체는 상당히 좀 고액이어가지고 예, 예. 다 인용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교수께 좀 여쭤보면 네. 법원에서 우리가 재산 분할 비율 같은 거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좀 요목조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혼 소송의 경우에 재산 분할의 어떤 판단 기준 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결혼을 지속해 왔느냐 예. 하는 이제 혼인 기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노력을 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그 재산 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 관장 같은 경우는 예. 결혼 자체가 지금 이미 이제 30년 이상 결혼이 이제 지속돼 왔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년 정도 이상 결혼이 이제 지속되면 예.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 최대는 예. 50%까지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던 걸 충분히 결혼 기간으로 본다면 예. 재산 형성에 충분한 기간이 된다 이거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제 만약에 그 실제로 이제 아버님인 그 노 전 대통령이 뭐 일정한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바로 그 노소영 관장이 직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로 볼 수가 있느냐. 예.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버님의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니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SK에서 처음에 인수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반납을 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을요. 예.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것은 1999년에 이제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2동 통신 사업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게 이제 99년이니까 지금 2019년으로 따지면 근 20년이 된 겁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분명히 그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에 SK텔레콤의 수많은 임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에 기여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피와 땀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는 건데 예. 거기서 이제 재산이 이제 형성되고 수익이 난 그걸 갖다가 완전히 뭐 그 노관장의 몫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예. 이 두 가지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큰 골자들은 얼추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께서 언급하신 부분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노 관장의 주장대로라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재벌가에 있던 어떤 이혼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포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부 인용된다는 걸 가정해 보면 예.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바로 2대 주주로까지 그 지분을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이 전체 SK의 18.4 정도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18%에 대해서 그중 한 절반에 육박하는 42%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전부 인용됐을 때에는 거칠게 요약하면 한 7%대 10% 예, 예. 이 정도로 주식이 이제 보유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우호 지분으로 노소영 관장의 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26%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예. 그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 한 21%대로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권의 방어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불안 요소를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이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은 아마 이 전액을 다 받기보다는 예. 이 어떤 상대방에게 좀 타격을 입히는 부분, 어떤 SK의 경영에 뭐 좀 균열을 일으키는 부분까지도 사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지분 자체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최대 40%까지라면 지금 장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0.01밖에 없는 상황에서 2대 주주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과연 경영의 안정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쟁점이 되느냐에 따라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주식이 이제 이동해가지고 예. 뭐 이대 주주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이런 게 결코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예. 실제로 회사 내부에 이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한 그런 어떤 결과로 현재의 뭐 회사가 이제 운영되고 있고 현재의 예. 규모가 됐다. 예. 뭐 이런 점들을 갖다 좀 더 이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여타 어떤 부분들이 이제 노 관장에게 차후에 불리할지 유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 이혼 소송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있었던 얘기 중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그리고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산 분할 관련돼서도 그때도 이제 조단위의 쟁점들이 등장했었는데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그때도 참 지금 사건과 참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재벌가의 이혼으로 화제가 됐었고 또 재산 분할 규모가 1조가 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무재 고문이 전 고문이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요구했던 액수는 1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재판부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이제 재산 분할 금액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141억 원이거든요. 예, 예. 그 금액이. 근데 그 판단의 근거를 보면 그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가장 많은 그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 SDS, 예. 삼성 관련 주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살펴봤더니 이미 혼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다 증여를 받았던 예. 그런 주식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 즉 특유 재산으로서 예. 재산 분할을 하는데 가산이 되는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했던 금액의 한 1% 정도만 받는 것으로 귀결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이 삼성가에서 있었던 이 사례와 지금 저희가 주제로 다루는 SK의 사례를 비교해서 어떤 지점들이 다르고 같은지를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많은 쟁점들이 있고요. 하지만 굳이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상황을 만약 고려한다면 글쎄요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보이시는지요, 교수님? 일단 그 뭐 주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결혼 이전에 그 선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뭐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나 이미 그 BW 이제 신주 인수권법의 채권을 통해 가지고 이미 결혼 이전에 자기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결혼 이후에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형성된 그런 어떤 재산 규모가 얼마냐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본다면 뭐 이무재 전 고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부진
그 사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예. 그거에 비한다면은 법원의 판단은 141억이니까 그게 1%도 채 미치지 않는 거다. 예. 그러면 사실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그 주식 빼고 실제로 자신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노력한 그런 어떤 뭐 연봉이라든지 임금 소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 재산이 뭐 추가적으로 불어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분할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 뭐 141억 정도 이런 정도 이제 액수가 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이번에 이제 SK의 그런 어떤 경우에 이제 비춰 보면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주식이고요. 예. 일부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사실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운영을 위한 주식의 형태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요구하는 이런 정도 1조 뭐 4천억 되는 그런 그 액수를 그대로 이제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소송에 들어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제 차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